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호실적과 무역 긴장 완화 기대에 힘입어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CBS가 체중 감량 치료제 우선 목록에서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를 제외하고 경쟁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채택하면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해가 되지 않는다며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사실상 협상 재개를 위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 모빌리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이동형 전장 정보 수집 시스템 타이탄이 미국군의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화웨이의 AI 칩 기술 발전이 미국 기술 산업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호실적과 무역 긴장 완화 기대에 힘입어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0.6% 상승하며 8일 연속 상승이라는 2023년 8월 이후 최장 랠리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52% 급등하며 17,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상승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AI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부문에서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고 AI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한 자본 지출 확대 계획도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메타 역시 광고 매출 호조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마크 저커버그 CEO는 불확실한 거시 환경 속에서도 사업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도 중동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2% 상승했으며 AI 관련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1만 건으로 예상치 22.5만 건을 상회하며 노동시장의 약화를 시사했고 4월 ISM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나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50 이하로 위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 발표될 4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재개를 타진했다는 보도는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을 자극했고 이는 안전자산 수요를 줄이며 금 가격을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CBS가 체중 감량 치료제 우선 목록에서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를 제외하고 경쟁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채택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릴리 주가는 하루 만에 12% 급락하며 2024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젯바운드와 같은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는 38억 달러 매출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젯바운드는 23억 달러로 기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릴리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유지했지만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성장 기대가 꺾였습니다. 여기에 신부전 적응증 승인을 위한 FDA 요구로 해당 적응증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릴리는 경쟁 심화에 대응해 저가형 바이엘과 릴리 다이렉트를 통한 유통 전략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자자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니라.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해가 되지 않는다며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협상 재개를 위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4월 제조업 지표가 202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양국 모두 경제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다양한 경로로 중국 측의 협상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이 진정성 있게 나선다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직접 협상을 원하지만 중국은 일정 수준의 사전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아이폰, 화학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유예를 부여하고 있지만 양국 항만 물동량 감소와 제조업 일자리 위축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상 명분을 쌓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미중 간 무역 대화의 문이 열리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양국 정상이 실질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 모빌리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우버는 2025년 말부터 미국 텍사스 알링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자사 플랫폼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미니밴으로 초기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되고 점차 완전 자율주행으로 전환됩니다. 메이 모빌리티는 토요타와 BMW 등으로부터 총 3억 8천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미 2021년부터 알링턴에서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우버가 알파벳의 웨이모, 중국의 위라이드, 그리고 어브라이드 등과 맺은 기존 제휴에 이은 확장으로 로보택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경쟁사 테슬라도 올해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 미국 내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술적 완성도와 규제 리스크가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이동형 전장 정보 수집 시스템 타이탄이 미육군의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성, 항공기, 고고도 정찰 장비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분석하여 적과 아군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현재까지 3대의 프로토타입이 납품됐으며 올해 말까지 4대, 2026년 3월까지 3대가 추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전통 방산업체 RTX를 제치고 본 계약을 따낸 팔란티어는 안드릴, 노스럽 그로먼, 레스리 해리스 등과 협업하여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육군은 이 시스템이 향후 전장 운영의 판도를 바꿀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7에서 2028년 실전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하드웨어 중심이던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화웨이의 AI 칩 기술 발전이 미국 기술 산업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딥시크 아론 같은 오픈소스 모델이 화웨이 칩에 최적화돼 훈련된다면 글로벌 시장이 화웨이 칩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최신 AI 칩인 H20조차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수요는 화웨이로 몰리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AI 칩 대량 출하를 준비 중입니다. 젠슨 황은 AI는 국가 인프라라며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AI 기술 경쟁이 칩 전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기업 간의 전략 조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EPS 1.59달러, 매출 1,5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9%와 20% 증가한 수치로 핵심 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AWS 부문은 293억 달러 매출로 전년 대비 17% 성장했지만 시장 예상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순이익은 64% 급증해 171억 달러에 달했고 북미 국제, AWS 모두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이익률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2분기 가이던스에서는 매출은 최대 1,640억 달러, 영업이익은 최대 175억 달러로 제시되며 일부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CEO 앤디 제시는 알렉사 플러스 트레이니엄이 쿠이퍼 위성 발사, 죽스 자율주행차 테스트 등 기술 혁신이 실적 견인 요소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AWS는 어도비, 우버, 나스닥 등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물가, 소비 수요, 지정학 리스크 등 거시경제 변수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953억 달러, EPS는 1.65달러로 시장 전망을 모두 상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 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아이폰은 468억 달러의 매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아이패드는 15% 넘게 성장하며 6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맥도 8%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 부문은 12%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며 267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웨어러블 제품군 매출은 감소했고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2% 줄어든 160억 달러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96억 달러, 순이익은 248억 달러로 탄탄했고 운영 현금 흐름도 2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주당 배당금을 0.26달러로 4% 인상했으며 주주 환원을 위해 새롭게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팀 쿡 CEO는 서비스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했고 탄소 배출도 10년간 60%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포는 전 제품군과 지역에서 활성화된 디바이스 기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